자, 반갑습니다. 우리 이번에 공단기 스프림 팀이죠. 우리 법원지. 그래서 2024년 대비해서 여러 가지 이제 프로그램을 짰는데 그거를 이제 발표를 하려고 제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저는 이제 제가 우리 황보 선생님은 아니겠죠? 그렇죠? 제가 남자니까. 그래서 여기 김순환이고요. 그렇죠? 자, 그래서 저희 팀이 이번에 뭐 철저하게 좀 준비를 했고요. 학원하고 같이. 그래서 그 내용을 조금 전달을 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우리 여기 보시면 법원직 이번에 시험을 치셨잖아, 그렇죠? 그다음 이제 준비하시는 분도 이렇게 있을 건데 어렵죠? 왜 어려워요? 여기 있네요. 여기 5가 아니고 8이다, 그렇죠? 그래서 일반 행정직들은 5과목 치는데, 그렇죠? 검찰도 5과목인다, 그렇죠? 근데 우리 법원직은 몇 과목이에요? 8과목이나 돼요. 근데 일단 진입 장벽이 너무 높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진입 장벽이 높은데, 안 그래도 진입 장벽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나는 꼭 합격해야지 와서 왔는데 미쳐버릴 것 같다, 그렇죠? 공부하면 복습을 해야 되는데 부담감이 너무 심하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조금 극복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건데 그 좀 이따 얘기해 드릴 건데, 그래서 무슨 복습 테스트라든지 아니면 상담이라든지 아니면 케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준비를 했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다음 이제 우리 1교시는 뭡니까? 다른 행정직 같이 국어, 영어, 국사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플러스에서 일단 헌법을 치잖아, 헌법. 그다음 2교시는 민사법, 형사법을 치는데 민법, 민소법, 형법, 형소법 이렇게 친다 이 말이에요. 물론 국영사 같은 경우에는요. 사실 우리 지금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도 국어잖아요. 사실은요. 근데 물론 쳐보면 그런 국어가 아니죠. 분명히. 하여튼 우리는 국어를 하고 있잖아. 그다음 영어는 죄송한데 거의 다 서로 못 하잖아요. 그렇죠? 잘 못한다. 그렇죠? 그래서 자기 실력이 다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다음 국사는 계속 중고등학교에서 공부해 왔잖아요. 사실은요. 국사라는 것도. 물론 공무원 국사 조금 다르긴 합니다. 대신에 어쨌든 그런 것들은 국영사는 약간 친감이 있는데, 문제는 법 과목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법대 출신이 아니라면 생전 처음 보는 거란 말이에요. 사실은. 이거 공부하려고 처음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법 5과목도 사실은 좀 부담이 돼요. 공부할 때 당연히. 그때 문제는 이 법 5과목을 고득점을 받아야 돼요. 왜 고득점을 받아야 되느냐? 여러분이 어떤 시험을 쳤을 때 평균 점수가 있고 합격자 평균 점수가 있는데, 그냥 평균 점수가 중요해요? 합격자 중요해요. 그냥 평균 점수는 그 아무 의미 없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시험장 구경하러 오는 사람도 많거든요, 사실은. 근데 합격자들 평균을 봤을 때 뭘 고득점을 할까요? 우리 법원직은 이 법을 고득점을 많이 해서 합격을 한다 이 말이에요. 아까 방금 제가 영어 못한다 그랬잖아요. 작년에도 우리 합격생들 제가 110명 정도 이때 면접을 했지만, 그분들 뭐 제 영어 점수 뭐 진짜 개인 정보라서 말하기 그렇지만 40점대 50점대 수두룩합니다. 60점 되면 잘한 겁니다, 그거 진짜로. 근데 평균은 몇 점인 줄 아세요? 뭐 83점, 85점 이래요. 이유는요, 여기서 고득점을 한다는 거죠. 여기서. 그게 일반적인 거예요. 일반적인 거. 그러면 우리도 그 일반적인 걸 일단 따라가줘야 해야 되잖아, 맞죠? 그러니까 이걸 목표를 설정해서 할 거고, 그다음 이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또 준비를 해놨다 이 말이에요, 맞죠? 그래서 잘 따라오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 무엇보다 여러분이 인강생들이시면 자기 집이 환경이겠죠, 맞죠? 아니면 듣는 스타디 카페라든지. 그런데 근데 우리는 지금 일단 실강반을 등록하시면 집중을 해야 되는데, 이 집중할 수 있는 학원 환경을 만들어 드릴 거예요. 학원이니까. 그걸 또 어떻게 만들어 드렸는지를 좀 이따가 말씀을 이렇게 드릴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케어를 할 거니까 잘 따라오시면 되는데, 그럼 그 구체적 내용이 뭐냐? 그래서 우리가 그런 구체적인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런 내용을 제시를 하는 건데, 첫 번째가 슬림한 커리큘럼이에요. 그렇죠? 슬림해야 된다 이거예요. 왜 이렇게 슬림해야 돼요? 이유는요, 8과목이나 되잖아. 우리 혹시 1년 몇 개월이죠? 12개월입니다. 맞죠? 그 8과목으로 한번 나눠보세요. 그럼 사실은요, 한 달 조금밖에 시간이 없어, 한 과목 다.
안 그래도 양이 많은데 1년 안에 합격하려면 두껍게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헤비하게 하면 안 되잖아, 맞죠? 그래서 슬림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런 슬림한 커리큘럼을 이렇게 제시를 한 건데, 그래서 이런 커리큘럼은 좀 남들보다 다른 학원보다 조금 슬림하게 해서 정리를 하게 만들었고요. 나중에 실강반을 오시면 아니면 인강이라 하더라도 그 시간표를 보면 아, 횟수가 조금 다른 데보다 슬림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 거고요. 그다음 여러 가지 이렇게 슬림하다 보면 또 단점이 있어요. 단점이 뭘까요? 그러면 조금씩 빠지게 되잖아요. 내용들이. 맞죠? 근데 그 내용들은 어떤 부분들을 좀 빠져가지고 이렇게 할까요? 약간 어려운 부분들. 따로 해야 되는 부분들이 약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민사 소송 같은 경우에는 쭉 진행하다가 뒤에 병합이다, 상소다, 재심이다, 간이 소송 절차다 이런 것들이 조금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물론 강의를 할 거지만 따로 모아가지고 어려운 개념은 추가적으로 이런 특강을 진행을 할 거다 이 말이에요. 특강을. 그래서 일단 이론적인 체계를 세우고 그다음 어려운 부분은 이런 좀 특강을 들으면 좀 더 이해도가 상승하겠죠. 그렇죠? 자, 그다음 문제는 이것도 뭐 저도 사실은 이런 좀 문제가 있었는데 이 진도표를 주는데 진도를 맞추면 좋죠. 근데 우리가 지금 AI가 아니잖아. 제가 사람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간에 어떤 일도 생길 수 있는 것이고 그다음 여러분들이 실강도 진행하다 보면 못 알아먹겠다고 막 이렇게 고개 흔들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다시 이렇게 설명하다 보면 좀 내용이 길어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게 하루 이틀 쌓이다 보면 갑자기 이게 진도가 좀 늘어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이걸 준비하면서 되도록이면 그렇죠? 제가 무조건이란 말은 못 하겠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되도록이면 무조건은 아니고 되도록이면 진도표에 맞게 진도 진행할 것이고요. 그다음 이건 학원에서 관리를 할 겁니다. 우리가 체크 포인트를 만들어서 어디에서 어디까지 했는지 체크하게 만들 거예요. 선생님들마다 전부 다. 그래서 학원에서 관리해서 이렇게 진도표에 맞게 할 거니까 이제 진도가 늘어지는 걱정은 많이 안 하셔도 된다 이 말이에요. 이 부분들. 그렇죠? 지금 약속을 해보는 겁니다. 해보는 게 약속을 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 이제 조금 전에 우리 복습할 시간이 상당히 적거든요. 8과목이다 보니까. 근데 우리 학원의 특징이 뭐냐면 이건 예전에 우리 여기 법원직 예전에 법검단기 특징뿐만 아니고 공단기 전체 특징인데 사실 복습 테스트라는 걸 해왔다 이 말이에요. 복습 테스트. 복습 테스트가 뭐냐면 특히 실강반, 우리 실강반을 위주로 해서 자기가 그날 수업을 듣기 전에 그 전에 수업 듣던 거 있죠? 그분들 그 부분 문제를 이렇게 풀어보는 거죠. 관련된 문제들을. 그렇죠? 이 복습 테스트인데 이걸 좀 강화를 해서 일단 복습에 필요한 그 단원에 필요한 우선순위 문제를 출제를 할 것이고요. 그다음 작년까지는 저희들이 복습 테스트에 대해서 나눠만 주고 해설 나눠줬지 별도로 설명을 하진 않았거든요. 근데 중요한 부분 몇 문제, 한 3문제, 4문제 이 정도는 한 10문제를 냈을 때 3, 4문제는 여러 가지 요즘 참 유행하는 얘기 해볼까요? 그 킬러 조항이 있겠죠? 킬러 문제가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 킬러 문제 그런 것들을 중요 3문제는 해설을 별도로 진행한다 이 말이에요. 한 5분 정도 활용해서 10분 정도 활용해서 그러면 도움이 많이 되겠죠, 맞죠? 도움이 많이 될 것이고 그다음 일단 이 복습 테스트에서 고득점을 받으면 자기가 뭐가 되겠어요? 자신감이 들게 되겠죠? 자신감이 들게 되겠죠? 그렇죠? 그다음 복습 테스트 고득점을 이렇게 쭉 하면 저희 학원에서 나중에 보고 아, 이 사람 계속 고득점 하네. 그러면 좀 신상 필벌이죠. 상을 좀 줘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 가지 캐시를 준다든지 그렇게 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잘 따라오고 하면 무조건 나중에 자신감이 있어서 고득점을 하게 될 것 같다 이 말이죠. 자, 그다음 이제 우리 세 번째 학생 스스로 잘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겠다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저희 학원 특징이 뭐냐면 다른 학원보다는 훨씬 우리 교수님들이 상담이라든지 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하신다 이 말이에요.
저 강의 몇 년 된 것 같습니까? 저 내년에 강의 20주년입니다. 이번 19년째인데 그래서 내년에 20주년 파티를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그냥 아는 지인들 해가지고 20주년이 걸어놓고요. 그래도 뭐라도 기념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제가 20주년인데 제가 강의 경력으로는 거의 막내예요. 저보다 강의 경력이 많으신 분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왔고 특히 법원직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상담, 질의 같은 걸 대부분 다 잘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걸 조금 확대를 해가지고 확대를 해서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뭐 민법이 모자란다. 그럼 우리 황 교수님한테 이렇게 상담 받으면 되겠죠? 민소법이 모자란다. 그럼 저한테 받으면 되는 거죠? 형법 모자란다. 그럼 정정 선생님만 하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 좀 더 발전이 있지 않겠어요? 혼자 생각하는 것보다는. 그다음 그건 또 우리 실강의 묘미이기도 하죠. 그렇죠? 그다음 여기 출결 핸드폰 제출인데 이건 뭐 당연히 하고 있고 지금도 하고 있는데 출결 사항을 학원에서 실강은 특히 관리를 합니다. 그다음 이게 이번에 해보니까 좋았던 게 재작년보다는 훨씬 출석률이 좋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다음 다른 학원에서도 비교해도 저희는 거의 빠지지 않거든요 사람들이. 이게 중요한 거예요 계속해서. 자 그래서 이렇게 핸드폰을 제출해서 거의 통화를 못하게 하니까 먼저 강제로 면학 관리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다음 가끔 물어보던데 선생님 그럼 무조건 핸드폰은 안 돼요? 아니 집에 무슨 일인데 그럼 전화해야죠. 그건 당연히. 그건 예외를 빼고는 일단 맡기는 걸 원칙으로 두고 예외가 있으면 줍니다. 무조건 뺏진 않지만 그렇죠? 우리가 애들도 아니잖아요. 다 어른인데 대신에 이런 식으로 면학 관리를 하게 할 것이고 그다음 하고 있고요. 그다음 이제 실강은 출석률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출석률이 좋다 이 말이에요. 그만큼 열심히 하고 있다는 뜻이겠죠. 그렇죠? 그다음 출석률 1등 하면 또 여러 가지 상을 줍니다. 캐시를 드릴 겁니다. 여러 가지 책 같은 거 살 수도 있게. 그래서 우리 지금까지 여러 가지 우리 학원들 목표로 하는 우리 학원의 목표로 하는 여러 가지 특징들을 봤는데 목표뿐만 아니고 실천을 열심히 할 겁니다. 대신에 구체적인 실천은 우리는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누구도 하셔야 돼요. 여러분도 하셔야 돼요. 학원에 오시면 따라줘야지 같이 할 수 있는 거죠. 콜라보레이션이 돼야 되겠죠. 맞죠? 삼위일체가 돼야 됩니다. 맞죠? 제가 무슨 교회 다니는 것은 아니지만 삼위일체 맞죠? 저, 학원, 여러분 수강생들 이렇게 삼위일체가 되면 뭐 합격밖에 남은 게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열심히 해서 꼭 2024년도에는 대박이 날 수 있게 꼭 만들어 드릴 거고요. 그래서 저희 법원직 합격을 위해서 우리 황고수정 김춘환 팀은 열심히 할 것이고요. 기대를 하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